안녕하세요, 김용성입니다. 오늘 습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습관 전문가 찰스 두이그가 말하는 습관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습관은 인생의 자율주행 기능과 같습니다. 우리가 굳이 신경 써서 고민하거나 결정하지 않아도 습관이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을 해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잘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습관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해보면 좋은 습관은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자율주행차 같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를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니까요. 나쁜 습관은 무엇에 비유할까요? 움직이지 않는 차?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즉,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자율주행차요.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긴 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저는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만큼 더 고생하게 됩니다. 습관 전문가 찰스 두이그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가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찰스 두이그는 원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연구 결과를 습관의 힘이라는 책으로 썼는데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는 자기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후 시간에 카페에 가서 초콜릿 쿠키를 사 먹는 게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시간에 쿠키 대신 저칼로리 과자를 먹거나 아예 짧은 산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습관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찰스 두이그는 습관에 대한 각종 연구를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배운 것을 자기 자신에게 실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습관의 3요소가 발견된 거죠. 이것은 신호,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입니다. 찰스 두이그가 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중간에 반복 행동은 바꾸었지만 신호나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찰스 두이그가 자기 자신을 관찰한 결과 자기는 쿠키를 먹는 행동의 진짜 보상을 맛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즉, 동료하고 잡담하면서 얻는 즐거움이었어요. 그렇다면 쿠키를 꼭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후 시간에 카페 외 다른 장소에서 동료와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쿠키를 먹지 않아도 괜찮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찰스 두이그는 오후 시간이 되면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바쁘지 않아 보이는 동료가 있으면 그에게 가서 10여 분간 잡담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필요가 채워졌고 굳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니까 체중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습관의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즉, 신호, 반복 행동, 보상입니다. 이걸 잘 알면 이 습관 모델을 적용해서 습관을 교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집안에 있는 어느 학생이 일과 끝나고 집에 오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늦게 자요. 이 습관 모델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 집에 돌아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죠? 그러면 신호가 바로 들어옵니다. 눈앞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 행동이 시작되죠.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컨텐츠를 보다가 연이어서 게임을 시작하고 결국 밤늦은 시간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보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게임을 보는 것 자체 또는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지만 실제 이 상황에서는 하기 싫은 공부를 잊어버릴 수 있는 핑계를 얻는 게 보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나쁜 습관이 자리 잡은 거죠. 마치 몸에는 좋지만 맛없는 한약을 피하기 위해서 달달한 젤리를 집어먹는 것과 비슷한 거였습니다. 이제 이런 습관을 한번 없애거나 고쳐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습관의 공백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즉, 어떤 습관이든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습관을 없애기보다는 다른 습관으로 대체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호를 변화시켜 볼까요? 방에 컴퓨터를 두지 않고요.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반복 행동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행동을 바꿔보는 겁니다. 즉, 컴퓨터를 하는 대신
운동이나 독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을 바로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 보상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학생의 경우는 엄마나 아빠가 공부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너무 싫어서 또 공부에 대해서 잊고 싶어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한동안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겠다. 단서사항이 있어요. 컴퓨터를 안 만지는 동안만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이 학생은 컴퓨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공부를 피하고 싶은데 나가서 운동을 하면 부모님이 공부 얘기를 안 해? 그럼 운동을 하는 거죠. 또는 책을 읽으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 컴퓨터 대신 책을 읽는 거예요. 잠깐만요, 교수님. 그런다고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할 것 같진 않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목표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밤늦은 시간까지 컴퓨터를 하는 것을 교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일단 이렇게 한 단계 가고 나면 더 건설적인 반복 행동을 도입할 수도 있겠죠. 관심 분야의 책을 읽고 난 다음 영상을 보고 드디어 공부에 대한 재미를 얻는다면 그때 새로운 습관을 갖추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거나 최악의 주인이다. 이 말을 하신 분은 나다니엘 에먼스라는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좋은 습관은 저에게 최고의 하인이 되어서 일을 해줍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습관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 정작 제가 해야 할 것 또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 있죠. 여러분도 습관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신호, 반복 행동, 보상. 이러한 습관 모델을 가지시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설계하실 수 있을 겁니다.